네, 드디어 확률 나가겠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를 끝내고 확률로 들어오는데 확률은 좀 쉽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면 확률은 굉장히 쉽고요. 확률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한번 할 건데 기본적으로 뭘 깔고 가는 거냐면 집합이랑 표현 방법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까지 깔고 가면 좋습니다. 즉 여기서 등장하는 사건이란 말이 집합이란 말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표현 방법도 다 똑같아요. 그럼 시행은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는 관찰이나 실험이네. 어떠한 개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시행은 예를 들면 주사위 한 개 던짐 라든가 혹은 동전 던짐 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거든. 이런 친구들은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죠. 네. 근데 어떠한 이상한 친구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전도 어떻게 보면은 앞면이랑 뒷면이랑 볼록한 종류가 다르잖아. 실제로 그런 동전을 던지는 게 아닌 거지. 앞뒤 나올 확률이 정확히 50%인 동전을 집어 던지는 거지. 가끔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동전이 딱 일자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죠. 그런 상황을 다 배제하고 정확하게 앞이 50, 뒤가 50 이런 완벽한 상황에 대해서만 결정이 되는 관찰이나 실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트집을 잡힐 일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주사위를 한 개 넣었을 때 생기는 표본 공간이라는 건 표본 공간은 아까 말했지만 집합이랑 이쪽 파트는 집합이랑 표현 방법이 똑같은 건데 얘는 집합으로 치면 뭐랑 흡사한 거냐면 전체 집합이랑 거의 흡사한 거죠. 그래서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시행이라면 그 표현 공간은 스페이스 보통 S를 쓰고요. 1, 2, 3, 4, 5, 6이라고 마치 뭐처럼 쓰고 있어 지금? 집합처럼 표현 쓰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사건은 시행의 결과, 뭐 표현 공간의 부분 집합인 건데 얘를 보통 얘는 S라고 쓴다면 얘는 A, 집합은 보통 집합의 기호를 대문자로 쓰잖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얘는 마찬가지 뭐랑 똑같은 표현이냐면 집합이랑 사건, 이벤트랑 같은 표현인 거거든. 그럼 A라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 짝수니 할까? 짝수는? 짝수니 나올 사건이라고 한다면 A는 2, 4, 6인 거죠. 네. 이제 근원 사건은 부분 집합 중에서 더 자를 수 없을 만큼 자른 기본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다음 같은 친구의 근원 사건은 1, 맞아요. 1, 2, 3, 4, 아유 손 아파. 6 이런 친구들을 이제 건사건 얘들을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지. 다음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전사건은 뭐 다음 거의 표현 공간이랑 항상 똑같고요. 그러면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니까 주사위를 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전사건은 자연수둔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말하면 똑같겠죠. 그 다음에 공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집합이랑 다시 7이 나오는. 그쵸. 공사건을 7이 나오는 수 맞네요. 얘는 공사건, 공집합이랑 똑같은 거고요. 예를 들면 7이 나오는 사건 7의 눈이 나오는 7의 눈 나오는 경우 이런 사건을 잡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봤다시피 지금 표현 자체가 집합이랑 완벽히 똑같고요. 집합이랑 사건을 다른 점을 꼽으라면 얘는 빈도수를 체크합니다. 얘는 빈도수를 체크하지만 실제로 집합은 빈도수를 체크하지 않지. 똑같은 원소를 두 개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당장 안 나오고요.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다 하고 가면 합사건, 그 다음에 곱사건, 여사건, 그 다음에 배반사건까지 쭉 증가하는데 쭉 나올 건데 합사건은 말 그대로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 여사건은 여집합
배반 사건은 그거 배반은 영어로 하면 disjoint입니다. disjoint. 안겹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서로 disjoint 같은 말입니다. 합 사건은 뭐라고요? 저 A 합집합이랑 똑같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짝수는이면 B를 뭐라고 할까? B를 소수는이라고 하면 B는 뭐야? 수수는 2, 3, 5, 5인가 이렇게? 그러면 A랑 B랑의 합사건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예 표현 자체가 똑같아. A 합 B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A랑 B를 합집합하세요 라는 뜻이니까 2, 3, 4, 5, 6인 거지. 그 다음에 곱사건은 교집합을 말하는 거고 A 교 B를 말하는 거고 공통부분 말하는 거죠. 공통부분 하면 2밖에 안 겹치고요. 그 다음 여사건은 여집합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여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표현 자체가 전체에서 뭘 뺀 거? A를 A를 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짝수는 즉 전체에서 짝수는 날렸으니까 뭐밖에 안 남으면 홀수밖에 안 남겠지. 그래서 전체 사건에서 A 사건 날린 사건을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까지는 집합이랑 완벽히 똑같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게 전혀 없고요. 근데 배반이란 말을 좀 조심해주면 되는데 왜 조심하냐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조건부 확률이랑 같이 독립사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독립이란 말과 배반이란 말을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굉장히 헷갈려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렇지만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되는 건데 배반은 영어로 하면 disjoint야. disjoint가 무슨 뜻이지? disjoint? 조인트가 없다라는 뜻이야. 조인트가 없다. 그죠? 그쵸. 그럼 공통 부분이 없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얘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서로소라는 뜻이거든. 서로소란 말이 굳이 숫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파트에서 쓰이거든. 그래서 disjoint하다, 서로소하다 무슨 뜻이야? 공통 부분이 없다. 친다. 교집합이 있다 없다. 교집합이 없다는 뜻이야. 영향 안 미친다 안 돼. 영향 안 미친다 실제로 독립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쓰면 안 됩니다. 배반은 그냥 정의를 외우세요. 배반은 서로소 즉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라고 외우는 게 좋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제로 독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배반 자체는 잘 안 나오고 독립이랑 섞어 나올 건데 나중에 모의고사에 가게 되면 네 나온다면 그냥 배반 자체는 너무 쉽거든. 그냥 배반만 자체 물어보면 배반이 뭐였지? 배신이란 말로 헷갈릴 수 있겠지만 해주는 그냥 배반은 영어로 하면 사전에 치면 디스존이라고 떠요. 그냥 바로 교집합이 없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독립이랑 헷갈려지는 건데 독립 공식이랑 배반 공식 다르거든. 그래서 그때가 다시 할 거지만 일단은 배반은 교집합이 없다라고 외워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다음 주 사건이 배반입니까? 라고 물으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A랑 A의 여집합은 두 개가 교집합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 두 개의 관계가 배반. 대표적인 배반이겠지. 항상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그런 관계가 대표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 조금만 더 설명하고 가자면 배반은 독립이랑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관계를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외우셔야 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배반의 관계를 고르라고 하면 예를 들면 A랑 A의 여집합은 항상 뭐 하죠? 없죠. 공집합이. 항상 공집합이기 때문에 A랑 A의 여집합은 항상 배반 사건인 거지.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반 사건을 말할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여집합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전체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다음 친구 중에서 A와 배반 사건 관계인 사건을 고르세요. 자, 모두 찾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A랑 배반이니까 A랑 교집합이니까 전체는 총 6개인데 A는 짝수이니까 2,
4, 6을 못 고르겠지? 그러면 1, 3, 5에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전부 다 A랑 배반일 거니까 2, 3승이겠지. 근데 공집합도 돼요? 네, 공집합 되죠. 항상 공집합과의 그 집합은 항상 고집합이니까 되는 거죠. 공집합 빼란 말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확률을 보면 확률은 A의 확률은 PA라고 쓰고요. probability A의 확률인 거죠. 그러면 확률 공식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의 수만 구할 수 있으면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우의 수 표현을 할 때 그 집합의 n, 그 집합의 n, 이거 집합할 때 원소의 개수 할 때 쓰는 방법인 거죠. S집합의 원소의 개수, A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거지.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랑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한 다음에 그걸 표현하면 되는 거죠. 뭐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주사위 한 개에 던진 시행에 대해서 표현 공간 S는 1, 2, 3, 4, 6이니까 NS는 6일 거 아니야? 네. 이때 A를 뭐라고 할까? A를 소수는 3, 2, 3. 그러면 2, 3, 5니까 S의 A가 3개겠죠? 그렇기 때문에 PA A가 이런 확률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할 확률은 실제로 수학에서 여기 파트에서 확률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 방금 한 거거든. 방금 한 게 수학적 확률이야.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주사위 한 개는 전체 6개, A가 3개이기 때문에 6분의 3이라고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수학적 확률은 미리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수학적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통계적 확률 혹은 뭐 경험적 확률 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하적 확률이 있거든. 총 3개의 종류의 확률이 있고요. 수학적 확률은 방금 했고요. 통계적 확률은 얘는 뭐 상대도수랑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 그러니까 뭐 어떠한 타자가 타율을 잘 모르나?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어떠한 농구 선수가 한 시즌 동안에 총 1000개의 자유투를 던졌어. 근데 1000개 중에서 300개를 성공시킨 거지. 그러면 이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은 1000분의 300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통계적 자료에 의한 확률을 구하면 우리는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구하고 그럼 얘는 상대도수랑 의미가 똑같잖아? 근데 당연히 2번 던지고서 한 10번 던지고서 10번 중에 3번 들어갔다고 난 항상 30% 확률로 성공시켜?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시행했을 때 항상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혹은 수렴한다면 걔를 확률로서의 가치를 갖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수학에서 상당히 많다는 말은 보통은 100개 이상 정도를 말해요. 근데 엄밀한 정의는 뭐냐면 통계 확률은 총 뭐 n번을 했을 때 그 중에서 뭐 얼마큼 성공했어요? 뭐 이런 건데 그 리미트 값 자체가 거의 이제 수학 확률이랑 같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통계적 확률은 상당히 많이 하게 돼서 그 확률이 어떠한 값으로 가까워진다면 수학적 확률이랑 비슷한 의미로 갖다 쓰겠습니다 뜻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은 이제 길이나 넓이나 부피에 대한 비로써 확률을 구하는 걸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길이로 치면 길이가 좀 어려우니까 넓이로 할게요. 길이로 하면 좀 어려워. 그래서 넓이로 할게요. 길이로 하는 게 원래는 열심히 풀면 부등식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럼 뭐 기하 확률을 뭐 하나 하면 버스가 무조건 0분부터 60분 사이에 반드시 온대. 반드시 버스는
0분부터 60분 사이에 반드시 온다고 하자. 네. 같은 확률로 온다고 하자. 그랬을 때 버스가 아, 버스가 10분과 30분 사이에 올 확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버스가 0분과 60분 사이에 반드시 온다고 하면은 같은 확률로 올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쵸? 그러면 버스가 올 확률은 항상 얼마냐면 1이겠죠? 항상 올 거니까 항상 0과 6 사이에 반드시 버스 온단 말이야. 그럼 아까 말해서 이 둘러싸인 넓이체가 전체 확률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가 60이니까 세로가 60분의 1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래야지 가로 세로의 곱이 1이 될 거니까. 그럼 그렇다면 버스가 10분과 40분 사이에 올 확률은 이 넓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전체의 넓이분의 부분의 넓이로서 계산하는 걸 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건데. 잠깐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잠깐 정리 한번 하자면, 우리가 지금 넓이로서 확률을 계산하고 있잖아. 전체의 넓이, 이 둘러싼 넓이 1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넓이의 입장에서 길이는 확률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바꿔 말해서 딱 정확하게 30분에 버스가 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넓이로서만 제한되는 거고. 그러면 전체 확률이 1인데 넓이가 1인데 이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아닌데 20분의 요거니까 얼마지? 넓이가 얼마야 이거? 20분의 그거요. 가로 세로가 얼마야? 가로가 20이고 20하고 1. 세로가 60분의 1이니까 곱하면 얼마야? 3분의 1인 거지? 네. 그러면 10분과 30분 사이에 버스가 올 확률은 전체 넓이분의 부분의 넓이니까 3분의 1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즉 전체의 넓이를 혹은 길이를 혹은 부피를 전체 확률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피의 비, 넓이의 비, 길이의 비로서 확률을 계산하는 걸 계산 확률을 하겠다. 하나 더 예를 더 들어본다면, 지금 원래 길이부터 해야 되는데 길이가 부등식이어서 없어져서 없어졌어요? 네, 못 나옵니다. 뭐 이런 관역이 있다 해보자. 이런 관역이 있는데 여기가 1, 여기가 1을 해볼게요. 그럼 기하적 확률은 전체의 넓이분의 A의 넓이. 이 넓이라는 건 길이 대 길이, 뭐 넓이 대 넓이, 부피 대 부피. 기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넓이 대 넓이로서, 넓이의 비로서, 혹은 길이의 비로서, 부피의 비로서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다음과 같이 어떠한 관역이 있을 때, 다음 다트를 다음 관역에 집어넣었을 때 항상 관역에 꼽힌다면 다음 요 파란색 부분에 꼽힐 확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전체의 넓이분의 부분의 넓이로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전체 넓이는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전체 넓이가 4파이인 거고, 아, 4파이. 그 다음에 부분 넓이가 1파이인 거니까 확률은 4분의 1인 거지. 1, 2, 3, 4, 5,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1로 나열할 때 1과 3 사이에 2개의 짝수만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세요 붙고 있죠. 확률이니까 항상 600분의 전체분의 부분인 건데, 전체는 뭐야? 전체는 600이야? 1, 2, 3, 4, 6을 1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A를 구해야 되는데 1과 3 사이에 2개의 짝수만 들어가야 돼. 그러면 1, 3 있으면 1 땡땡 3을 하나로 묶어요. 1 땡땡 3을 하나의 세트 메뉴로 갈 건데, 네. 그러면 1과 3 사이에 2개의 짝수가 들어가는데 누가 짝수가 들어갈까인 거잖아. 3개, 2개. 그러면 2, 4, 6, 2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네. 그럼 2, 4, 6, 2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개야? 3개, 2개. 어? 6개. 3P 2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수수 바꾸는 거. 3P니까 몇 개야? 6인가요? 그 다음에 4개 골랐으니까 2개 남았잖아. 네. 그러면 얘가 또 뭐 해야 돼? 3개. 자리를 바꿔야 되겠지? 그럼 6 곱하기 그 다음 3개의 수가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또 6인가요? 3팩이니까? 뭐가? 6이요. 다시 1, 2, 3, 4 한 묶음이잖아. 네.
숫자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잖아. 그럼 이 세 개의 숫자가 자리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일렬로. 여섯 개. 이게 306개인 거지. 네. 그래서 1과 3 사이에 두 개의 짝수 들어가는 6개. 그 다음에 한 묶음 할 거니까 숫자 3개니까 3개가 자리 바꾸는 거 3팩. 그 다음 마지막 뭐 더해줘야 되냐면 1과 3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지. 그래서 두 개. 1과 3이 자리를 바꾸는 게 2개. 그래서 72. 6 곱하기 2인 거지. 72. 720. 내가 찾고 싶은 A의 확률은 600분의 70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결국은 기본적인 건 경우의 수만 구할 수 있으면 확률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바나나를 일렬로 나열할 때 두 개의 n이 서로 이웃할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묻고 있는데 하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수량이죠. b가 몇 개 있고 b가 한 개, a가 몇 개야? a가 세 개, n이 두 개인가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일렬로 나열하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수량이니까 전체가 얼마인 거야 s가? 여섯 개 6팩. 어? 아니 6팩을 하나, 둘, 3팩이랑 2팩 8팩으로 나눈 거죠.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개수는 전체는 N이 서로 이웃해야 되니까 두 개의 N이 서로 이웃해야 되니까 이웃하죠? 그럼 다섯 개. B, A 한 뭉탱이의 N인 거지 이렇게? 다섯 개 나누기. 그러면 얘는 그냥 5개를 나열하는 거고 나누기 3팩. 난 3팩인가요? 내가 찾고 싶은 PA는 NS분의 NA니까 6팩, 3팩, 2팩 분의 3팩, 5팩이겠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제 확률을 풀었지만 저번 시간에 모의고사 풀었잖아? 방금도 풀었죠? 케이스를 찢어서 열심히 구했잖아. 막 케이스 막 10개까지 찢기고 막 그랬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두 개. 경우의 수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중복 없이 빠짐없이죠. 근데 열심히 케이스를 세고 있잖아. 근데 일일이 세는 방법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케이스를 그냥 찢어도 되지만 좀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수영도 그리는 거랑 그 다음에 표 그리는 거거든. 근데 주로 표를 누가 그리냐면 주사위 내용 나오면 표를 되게 많이 그려요. 두 개의 주사위 합이 얼마, 뭐 차가 얼마, 곱이 얼마 이런 말이 나오면 표를 그리는 게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인 거지. 왜냐면 표 그리는 거 얼마 안 걸리거든. 그럼 두 개의 주사위 얹으면 1, 2, 3, 4, 5, 6이랑 1, 2, 3, 4, 5, 6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숫자의 합이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자며. 그러면 합을 다 쓰는 거지. 얼마 안 걸리거든?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3, 4, 5, 6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지만 쓰는 규칙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집어넣는데 오래 걸리겠어? 안 오래 걸리겠어? 오래 걸리지가 않는 거거든. 11, 7, 8, 9, 10, 11, 12. 귀찮잖아요. 귀찮은데 말했지만 얘는 굉장히 말했잖아.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 굉장히 쉬운 문제를 이렇게 연습해 봄으로써 짜증나는 어려운 문제를 똑같은 아이디어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뜻이지. 얘를 굳이 합이 10인 걸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런데 연습하는 겁니다. 합이 10 이상인 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가요? 네. 그러면 전체가 36. 6 곱하기 6이니까 6분의 6이니까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지. 표를 그리는 게 주사위에서는 베스트한 방법이다라는 거지. 좀 귀찮지만 이건 너무 쉽지만 네, 너가 올라간다면 말입니다. 아이디어를 하나 알려주는 거. 주사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가끔 모의고사에 써온 거 나오면 해야 될게 어쩔 수가 없어. 하면 주머니 속에 5개, 3개, 2개가 있습니다. 와, 나 이거 했다.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흰공 확률을 구하세요. 근데 얘는 말했지만 수량은 잘 안 나오고 조합이 많이 나올 건데 이건 나중에 넘어가갖고 조건부 확률 계산할 때 많이 나옵니다. 주머니에 5개, 3개, 2개가 들어있습니다. 랜덤으로 2개를 꺼낼 때 모두 흰공의 확률을 구하지. 10분의 5 곱하기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전체가 몇 개? 10개 중에서 2개를 뽑고 싶대. 그럼 전체 분해 NA 모두 흰공이래. 그러면 흰공에서
5개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지? 맞죠? 근데 쌤 네. 10분의 하나 더 가면 주머니 속에서 임의로 3개를 꺼낸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상황인데 모두 다른 색의 확률을 구하려잖아. 맞아? 그럼 방법이 2개 있겠네. 첫 번째는 아니네. 얘는 공이 3개잖아. 색깔이 다른 게 3개 있는데 모두 장인 색이려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아닌가요? 네. 그러면 흰 거에서 1개 뽑아야 되고 검은 거에서 1개 뽑아야 되고 빨간 거에서 하나 뽑는 경우가 좀 없겠네. 네. 어차피 3개 뽑는데 모두 다른 색이려면 음. 이 사건으로 굳이 갈 필요 없겠네. 이제 제일 많이 나오면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면서 제일 까다로워서 이쪽은 안 까다로운데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건 순열 가초를 잘 못하거나 그 전에 경우의 수를 계산 잘 못하거나 혹은 기회적 확률이거든. 아, 얘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뭐 기본 문제로서 항상 나오는 거라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어떠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내부에 한 점을 시켰을 때 다음 삼각형 APB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라고 묻고 있지. 그럼 우리는 전체의 넓이분의 부분의 넓이로서 확률을 계산하는데 얘는 둔각 예약밖에 안 나오고 직각은 못 나오거든. 네. 봐봐. 왜요? 할 겁니다. 얘는 넓이분의 넓이로서 확률을 계산할 거지. P가 어디 써야지 둔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디 써야지 직각인지 알아야 되거든. 가운데. 직각이 되는 건 딱 한. P가 어디 써야 직각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원 그릴 때. 그쵸? 우리가 A, B를 지름으로 놨을 때 원위의 점은 직각이죠. 하나 직각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P가 이런 식으로 직각을 만들려면 직각을 모으면 직각은 A, B를 지름으로 갖는 반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게 직각이라고. 이만큼이 직각이라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하 확률은 전체의 넓이가 뭐야? 4. 이 전체의 넓이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전체의 넓이 확률로 보고 있지. 네. 그럼 넓이 대 넓이의 비를 찾는 거잖아. 근데 직각은 뭐야? 선분이야. 그러면 넓이의 입장에 선분 넓이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직각이 나올 확률은 빵이에요. 왜냐면 전체가 뭔데? 넓인데 넓이인데 선분이거든. 그럼 얘는 넓이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는 4분의 0이라서 직각이 나올 확률은 빵입니다. 불가능해요. 직각이 나올 수는 없다고. 뭔 소리 이해돼? 기본 기준이 넓이면 넓이의 입장에서 길이는 넓이가 없다고. 우린 넓이 대 넓이로서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이해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다른 점은 안 돼서 선이 이 안쪽에 있는 걸 찍어보면 안쪽에 있으면 무조건 뭐야? 둔각이죠. 둔각이야. 그래서 이 반원을 기준 항상 직각 얘가 둔각은 직각의 기준이고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반원 안쪽에 있으면 찍어보면 둔각이죠. 네. 반원 바깥쪽에 있으면 대각이죠. 여기는 무조건 예각이거든. 아, 그래서 직각의 기준으로 예각과 둔각이 잘리기 때문에 직각은 빵이고요. 둔각은 전체 넓이가 4지. 네. 그러면 얘는 사각형분의 반원이잖아. 그쵸?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 사각형이 4고요. 그 다음에 반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 반지름이 1인 원의 절반이니까 2분의 2분의 1 파인가 이렇게? 아닌가? 맞아요. 1이니까 8분의 그럼 얘는 8분의 파이야? 이 자체가 확률인 거야? 이게 확률이야 확률. 파이는 3.14면 되잖아? 맞아? 근데 둔각 아니면 예각 물어보거든? 예각은 사각형 분의 요 이상한 반원 잘린 모양일 거야. 이렇게 잘린 모양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사각형 분의 사각형 빼기 반원으로 가요. 4분의 4 빼기 2분의 1 파이로 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1 빼기 8분의 파이인 거지. 혹은 뭐 1에서 10 빼도 되겠지. 왜냐면 얘가 아니면 둔각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네. 보통 이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라는 거지. 기하는 거의
요거 아니면 아까 버스 아니면 하나가 더 나오는데 하나가 더 나오는 게 부등식형으로 빠져버렸어. 버스 말고 하나 더 있거든. 버스 비스무리한 하나 더 있어. 버스 확정되는 게 좀 나한테 어려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부등식형으로 빠지면 부등식에 빠지면서 빠져버렸어. 그래서 나온다면 거의 얘나 뭐 다트나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거 빼고는 내가 떨어지기 때문에 딱히 인 거지. 그럼 덧셈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확률이랑 집합이랑 거의 표현 방법이 똑같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에 쓰던 합집합 공식을 똑같이 쓰고 싶다. 바꿔 말해서 A 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이었죠? 네. 그럼 얘를 나눠. 얘를 전체 집합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결국은 합곡식이 뭘로 바뀌냐면 확률의 공식 마찬가지 확률의 공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찬가지 집합 공식이 아닌 확률 공식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합사건의 확률은 A 확률 더하기 B 확률 빼기 곱사건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 확률 PA도 뭐였냐면 이거 말고 세 개짜리 ABC. ABC. 그럼 ABC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A합 B 더하기 C. B합 C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세 개를 다 하나짜리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세 개짜리를 더하면 그게 세 개짜리 공식이었죠? 마찬가지 세 개짜리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의의는 확률의 덧셈 뺄셈으로써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즉 확률을 계산하자라는 거지. 두 가지를 갖고 있네요. 그럼 이제 확률로서 확률을 구해보고 싶다는 거고 여기까지 보면 얘는 뭐 확률의 덧셈 정리 공식이 아까 뭐였냐면 P A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이죠. 그런데 우리가 A랑 B가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 A랑 B가 배반일 수 있거든. 배반일 때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말하는 거지. 그러면 배반인 상황이 온다면 공식이 바뀌죠. 얘가 사라지니까. 뼈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합 사건의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뭐하면 돼?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되겠지. 그거 알려주려고 다시 하는 거고요. 이거 다 끝나요. 흰공 5개, 검공 4개가 있으면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 두 개가 같은 색의 확률을 구하지. 그러면 둘 중 하겠지. 흰 공만 나오거나 검은 공만 나오거나 교집합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뭐 흰 공만 나올 확률은 A, 흰 공만 나올 사건은 A, 검은 공만 나올 사건은 B라고 하면 두 개가 같은 색일 확률은 A와 B인 거지. 그럼 A와 B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P랑 PB가 뭐니까? 배반이니까 각각 거기서 더하면 된다는 거지. P의 확률은 9개 중에 2개 뽑는데 모두 흰공 나와야 되니까 52 말하는 거고 PB는 9개 중에 2개 뽑는데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겠지. 이 공식을 한번 써보고 싶었던 것 뿐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이 같은 확률을 구하재.
하면 다 다를 걸 빼요. 6건, 적어도는 6건인 거고요. 네. 적어도 두 개의 눈이 수가 같은 확률을 구하재. 그럼 뭘 구하자? 다 다를 확률을 뺍시다. 그쵸? 다 다른 확률을 빼자라는 거지. 그럼 얘를 A라고 하면 전체가 1 마이너스. 아, 6. 하면 적어도 두 개의 주사위를 갖고 싶다. 바꿔 말해서 전체에서 뭘 빼자? 반대의 상황. 하나만 얼마 다 다가 다를 확률. 모두 다를.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빼자고? 네. 그럼 전체 확률 항상 1일 거 아니야. 네. 그럼 모두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겠어? 6분의 6 곱하기 6분의 그러면 주사 3개니까 666인가요? 그쵸. 분의 다르고 싶어요. 처음 주사위 6개, 요거 4. 그 다음 5개, 4. 4개인가 이렇게? 네. 네. 넘어가고요. 6건. 네.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마치 뭐랑 거의 흡사해? 집합이요. 집합이랑 거의 흡사하게 풀면 돼요. 근데 합집합 전체의 확률이 1이라는 것만, 합집합이 1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하나 풀고 넘어가면 뭐 드모르간 정도는 기억하죠? 기억합니까? 드모르간? 그거 뒤집는 거예요. 네, 1번 해보면 1번 PA가 4분의 3. 3분의 3이고 PA 교비여가 3분의 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되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아무 말도 없으니까 기본적인 모양 A, B인 거고 얘가 3분의 3이고 얘는 PA 교비는 뭘로 바꿨었죠? A 빼기 B죠. A 빼기 B라는 건 우리 뭐라고 했냐면 A 40합 B는 only A를 말하는 거죠. only A. 그럼 얘를 뭐로 바꾸시냐면 얘는 PA 빼기 PA 교 B로 바꿔 풀 수 있었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가 3분의 2라는 거죠. 근데 우린 여기가 얘가 4분의 3이니까 이게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얼마야? 얘는 12분의 통분하면 12분의 9 더하기 빼기 얘는 12분의 8인가요? 네. 그럼 얘가 12분의 1이겠네. 그럼 12분의 1이겠네. 그럼 가운데가 12분의 1이야. 네. 내가 찾고 싶은 게 뭐죠? 찾았네요. 네. 이렇게 집합이랑 똑같다라는 거.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도 되고 지금 두 개는 일부러 얘 동시에 사용했어. 식도 쓰고 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만약에 그림으로 풀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only A니까 얘가 3분의 2인 상황이었고 요 두 개를 더한 게 4분의 3이니까 여기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림을 풀거나 식으로 풀거나. 그 다음에 2번 드모르간 사용하니까 드모르간 한번 써주면 A, 교, B 전체 여집합을 때리면 여집합 안으로 들어가면 분배가 되면서 합은 교로 교나로 바뀌게 되겠지. 맞나요? 쌤 여기 전화를 다 같이 한번 봐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A, 여, 교, B, 여가 3분의 1이잖아? A 합 B의 여집합이. 그럼 얘를 뭘로 바꾸냐면 A 합 B의 전체 여로 바뀌겠지 이렇게. 그러면 A 합. 그럼 얘는 결국은 여집합이니까 6건 어떻게 하냐면 1 빼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쵸. A 합 B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A 합 B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3분의 2란 얘기겠지.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다음 또 주어진 게 뭐냐면 P, A, 교, B 3분의 1. 뭐가 3분의 1이네. 아, 또 주어진 게 뭐냐면 P, A, 교, B 여가 4분의 1이잖아. 그럼 옛날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면 A, 교, B 여, 즉 only A를 바꿀 수 있는 모양은 A 빼기 B로 바꿀 수도 있고 아까 한 것처럼 A에서 두 개의 교집합을 뺐다고 생각해도 되고 혹은 두 개의 합집합에서 B를 뺐다고 생각해도 되거든. 네. 합집합을 줬으니까 세 번째 걸 생각해도 되겠지. 뭐 그림으로 치면 합집합이 3분의 1인 거잖아. 그쵸. 이 전체가 3분의 1인 거라고. 근데 얘는 only A니까 여기가 4분의 1인 거지. 그럼 나머지 요거를 더하면 이 전체가 3분의 1 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PB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빼야 되니까 뭐 12분의 1이겠지. 네.
틀렸는데? 12분의 5인데요. 여집합이 3분의 아 1.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바꿔야 했네. 네, 거기가 3분의 1. 1이고 거기가 1이에요. 1이고 이제 바꿔야죠 이렇게. 네. 그냥 틀렸죠 지금. 여기가 12분의 12분의 5예요. 5라는 거까지. 그 다음 진도가 뭐예요? 한번 다 끝냈고요. 다시 숙제는 당연히 네. 바이올 다 풀어오시고 다 풀어오시고 다음 주도 조건 확률인데 보통 조건 확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잘릴 거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확률은 이제까지는 그냥 건강률 재밌으니까 괜찮아요.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좀 일찍 끝